네, 테마 4번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18번 문제를 보죠. 상급기관이 직원이나 하급기관의 문의나 신청에 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만 갖는 거예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신청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 예, 개별적으로 명령을 한다. 지시에 해당하는 거, 지시.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지시가 정답입니다. 밑에 해설에 보시면 고시, 훈령, 예규 이런 차이점들 소개해 놨으니까 확인하셔도 반드시 차이점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테마 5번의 행정규칙의 효력과 통제 19번 문제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에서 4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더라도 법규성이 부정되는가? 아니죠. 법령을 보충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법령 이게 법률이나 법규명령 이것의 위임을 받아서 행정규칙 대표적인 것이 고시입니다. 예컨대 고시 이렇게 돼 있다. 자, 원래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에요. 원칙은 법규가 아니다. 단순히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기준만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상위 법령이 위임을 하게 되면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게 되면 그때는 예외입니다. 예외. 상위 법령과 합해져서 결합하여 법규 사항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행정규칙은 단순히 내부적인 효력만 갖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효력까지 같이 갖게 되는 법규 사항을 담고 있으니까 법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해요. 법규성이 인정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정청이 형식적으로 이 행정규칙을 위반했죠. 그러면 위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가? 내부적인 규율이니까 아니란 얘기. 이건 단순한 내부적 규율이 아니라 모법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합쳐져서 법규가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다음 20번 문제 고시 행정규칙 규칙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고시라겠죠. 고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이거 아까도 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위임하는 법률 조항은 위헌인가? 아니다. 원래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을 하는 게 맞지만 그건 말 그대로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임하지 않고 바로 행정규칙인 고시로 위임할 수도 있다. 그렇게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행정규칙을 뭐라고 한다겠죠? 법령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법규성이 인정이 된다. 행정청이 이걸 위반하면 국민들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다음 21번 재량 준칙적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원래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에요. 따라서 행정청이 위반했다 하더라도 국민은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한 행정규칙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겠죠. 예외적으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선행 조치로 쭉 어떤 공적 견해를 표명해 왔고 후행 조치로 그에 모순되는 행위를 하게 됐을 때 자기 구속을 당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 구속, 신뢰보호 이런 등등으로 매개가 되면 그때는 이제 법규성을 띌 수 있는 거죠. 그 행정규칙 자체가 법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됐다라는 그 일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지가 되는 거예요. 다음 22번 행정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주택사업을 승인하면서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의 개설 및 확장 등의 기부채납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느냐? 부당결부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의무를 결부시켰을 때 부당결부이죠.
근데 이 주택사업 승인하면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공중의 도로로, 큰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진입로가 필요하잖아요. 아, 이거 니들이 이걸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진입도로도 니들이 만들어서 국가에 체납해라, 기부 체납해라. 이거는 관련성이 있죠. 부당 결부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다. 정당한 결부에 해당한다. 다음 넘어가서 테마 6번으로 갑시다. 행정 입법의 형식과 규율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은 다르다라고 했죠.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와 관련된 사항, 실질 내용이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 이 법규 사항은 원래는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이게 형식이에요. 실질이 법규 사항인 것은 형식적으로도 어디에다가 담아야 돼요? 원래 여기다 담는 게 맞죠. 이 형식이 법규를 담는 게 법규 명령이니까 특히 위임 명령 등에 이쪽에 담아야 맞는다. 일치하는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일치. 그런데 만약 이걸 행정 규칙으로 담았다. 그럼 이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 대표적인 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자, 첫 번째는 형식을 법규 명령에 담았다는 얘기예요. 형식은 법규 명령 형식에 담았는데 그 실질이 기술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냥 기준, 사무처리의 단순한 기계적인 기준에 불과하다. 법규 명령의 형식이 있으나 실질이 행정규칙으로 담았다. 이러한 행정규칙을 실질이 행정규칙인데 법규 명령의 형식으로 담았다. 이 법규 명령을 진짜 법규로 볼 거냐? 형식이 법규니까 법규로 볼 거냐? 이걸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그걸 위반했을 때 위법한 처분이 되느냐? 법규에 담았으니까 법규, 위법한 처분으로 봐야 될까? 이거는 둘로 나눠봅니다. 둘로. 이 법규 명령 형식이 대통령령의 형식인 경우와 아니면 부령의 형식, 각부 장관이 만든 부령의 형식 나눠서 대통령은 세잖아요.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봤더니 알맹이는 없는 그런 걸 담았다. 그래도 대통령은 세니까 이거는 법규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위반하면 거기에 기재된 대로 하지 않고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예요. 불령의 형식으로 담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밖에 없다. 이건 법규가 아니다. 위반해도 바로 위법성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을 위반한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등이 매개되어야 한다. 이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서 논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자, 형식을 행정규칙으로 담았다는 얘기예요. 형식을.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법령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실질이 법규를 담고 있다는 얘기. 실질이 법규. 내용은 법규 사항을 담고 있는데 형식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했다. 이거 어떻게 볼 거냐? 이거 두 개가 결합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이 행정규칙이 법규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한 처분이 된다. 자, 정리하면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했고 여러분이 암기할 건 별로 없어요. 쉬워요. 좀 이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 명칭이 헷갈려서 그렇지 내용은 쉽습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의 형식이라는 게 대통령령이나 부령. 근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담으면 법규로 보고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고 부령으로 담으면
그것은 행정 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반해도 위법성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 형식을 행정 규칙으로 담은 거. 이건 형식이 법규명령 형식이고 이건 형식이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담았다. 근데 안에 법규 사항이 있다라면 법규로 본다. 결합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로 본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바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훌륭하겠습니다. 23번 문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걸 말하는 거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와 관련해서 3번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3번. 법률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 입법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특성상 포괄이임 금지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가. 자, 법률의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할 때 이게 법규로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포괄이임, 법규명령으로 위임할 때에도 당연히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데 얘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괄이임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권력분립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4번 질문만 하나 좀 체크해 볼까요?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규칙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밑줄. 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 사항을 담고 있고 그것이 상위 법령과 결합하게 되면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실익은 그걸 위반했을 때 위법한 처분이 된다. 법규가 되니까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으니까 위법한 처분이 된다. 자, 넘겨보시면 24번 문제로 갑시다.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3번. 판례는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의 과징금 처분 기준을 재량법규로 보고 처분 기준이 되는 과징금 액수를 최고 한도라고 판시했다. 자, 과징금을 어떠한 것을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예컨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딱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위반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형식으로 보면 이게 기속행위인 것처럼 보이죠. 일정한 위반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이건 너무 과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헌일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의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단순한 위반도 있고 아주 심각한 위반도 있고 또 그 사람 불쌍해서 좀 봐줄 필요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비례의 원칙상 최소한의 침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해서 위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위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판례가 선회를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법령에 뭐뭐 해야 된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딱 고정돼 있느냐 아니면 폭과 상한과 폭이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여지를 남겨놨느냐 이것을 가지고 재량이냐 기속이냐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100%는 아니에요. 나머지 사정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 경우가 마찬가지 그게 해당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인 것처럼 돼 있지만 이 기속행위가 되면 이게 위법한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거는 재량이다. 재량행위로 해석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럼 재량이라면 이 1,000만 원은 최고 한도를 말한 거다. 즉 재량이니까 800으로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최고 한도가 1,000만 원. 그러니까 800, 700, 500 밑으로 해도 괜찮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재량행위이고 최고 한도로 해석한다.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나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 행정행위로 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작용의 가장 꽃이죠. 행정청이 자신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에 따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처분. 밑에 행정행위의 개념에서 1번을 보세요. 행정행위를 바람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은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법이 아닌 것은 헌법에 당연히 위반되면 안 되겠죠. 1번 헌법 맞고 3번의 군인사법의 시행령, 법규명령이죠. 대통령령으로서 법규명령. 자, 시행령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이라고 돼 있으면 그건 부령입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세칙. 자, 이렇게 법에 이런 명칭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입니다. 부령. 각부 장관이 발령하는 부령. 시행세칙, 이게 행정규칙이에요. 내부적으로만 사무처리의 준칙, 사무처리의 기준을 정해놓은 내부적 효력만 갖는, 이것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법규. 이것은 법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아까 봤던 것처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법규가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따라서 위반했을 때 문제, 이 내용을 위반하고 위반한 처분을 했다. 처분을 하게 되면 대외적인 구속력이 국민들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위법한 처분. 그래서 무효, 중대하면 무효. 중대 명백하지 않은 단순한 위법은 취소 사유가 되죠. 그다음에 시행세칙에 위반했다. 이거 원칙적으로 적법한 처분이 됩니다. 적법한 처분. 위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만 효력이 있고 국민들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법규가 아니니까. 다만 예외가 있다. 예외가 아까 봤던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이건 법규가 돼요. 법규. 형식의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가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외가 하나 더 있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등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매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원칙, 이게 법이에요. 법규도 하면 법규. 그래서 이거 위반하면 또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의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법규니까 거의 위반되면 안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의 평등의 원칙, 이것도 행정법의 일반 원칙, 법이잖아요. 법, 관습법, 법. 그러니까 위반하면 처분이 됩니다. 위법한 처분이 돼요. 곤궁규정, 이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 테마 2의 수익적, 침익적, 복효적 행정행위 개념을 보자.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 침익적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나한테 불이익한, 복효적은 이 사람한테 행정행위를 발령했는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도 효과가 미치는, 그걸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2번 문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 우리가 행정심판을 할 때 원처분주의를 따르고 있죠. 자, 원처분에 대해서 내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거 취소해달라고 제기했다. 그러면 재결이 나오면 재결에 불복할 때 나는 뭘 다퉈야 돼요? 원래의 처분을 다퉈서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의 대상은 여기에 원래의 처분, 원처분이 있고, 즉 불허가가 났다. 그럼 여기에 대해 다투면 취소 심판. 거부처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 A라는 처분이 났다. 쉽게 말하면 A라는 처분. 여러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 처분이 나왔다. A라는 처분,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나왔다. 그럼 A라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라고 취소 심판을 제기해요. 그럼 취소 심판 결과가 나오겠죠. 그게 재결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정이 나와요. 재결. 근데 이걸로도 내가 못마땅하다. 그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죠. 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행정소송은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느냐. 자,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는 원처분이 하나 있고, 행정작용은 원처분이 하나 있고 재결이 하나 있어요. 두 개가 나를 지금 불이익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 이때 뭘 대상으로 하느냐.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A를 대상으로 원처분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게 원처분주의죠. 다만 예외가 있죠. 이 재결 자체가 고유한 위법이 있다. 고유 위법.
그럼 이 재결을 취소해달라라고 재결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건 예외. 자, 원칙은 원처분주의, 예외로 재결주의. 예외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려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된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 자, 이와 관련해서 3번 지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3번 지문. 제3자요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로. 자, 인용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입장에서는 땡큐죠.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거기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제3자요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이 있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한 새로운 처분이 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제3자가 이제 복효적 행정행위에 제3자가 그 재결을 취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런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전혀 없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재결 자체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3자는 이걸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어요. 제3자,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는 전혀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렇다가 인용재결이 나는 바람에 여기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럼 이 자체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이거로 인해서 나의 권리가 침해됐기 때문에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는 거 가능하다. 자, 넘기면 테마 3번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보도록 합시다. 3번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3번이 틀린 지문인데 자, 이 3번을 보기 전에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여지 이론과 재량행위 이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 이론을 받아주고 있지 않아요. 판단 여지 이론은 우리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 판단 여지 이론이 뭔데? 판단 여지는 어떠한 법은 다 이렇게 돼 있죠. 뭐뭐라는 요건을 갖추면 어떠한 처분을 해라 라고 효과가 기재돼 있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뭐 이상이 되면 면허를 취소해라 라고 요건, 효과. 그래서 명확하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 여지라는 건 이 요건 부분이 말 그대로 판단할 여지가 있게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다. 이게 세모인지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모르게 돼 있다. 불확정 개념이라고 합니다. 불명확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마다 판단하기가 애매해. 요건에 해당하면 이 A라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불명확하게 돼 있다. 불확정 개념. 그래서 행정청이 자 이걸 이런 처분을 하게 된 불확정 개념 해석을 판단하는 것은 존중해 줘야 된다. 사법심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판단 여지 이론이에요. 중요한 건 요건 파트에 불확정 개념이 되어 있을 때 행정청이 이건 누구나 다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들어왔을 때 법원은 이 행정청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된다.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 사법심사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판단 여지 이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러한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재량행위라는 것은 이 효과 파트에서 자, A라는 처분을 할까 말까. 만약 A라는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폭을 얼마로 할까? 영업정지를 6개월을 때릴까? 1개월을 때릴까? 이러한 선택,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 있을 때 그것을 재량행위 이론이라 합니다. 이 효과 파트에 있는.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구별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건 강학상으로 판단 여지 이론이 적용될 것들도 다 재량행위 이론으로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하고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으면 적법하다라고 재량행위 이론으로 해결한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3번 지문을 보죠. 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도 같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불확정 개념, 거기에 밑줄. 요건 부분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판단 여지에 속한다.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불확정 개념이 있으면 이론상으로는 판단 여지이지만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죠. 판례는 판단 여지 이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량행위로 본다는 얘기예요. 재량행위.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다음 4번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2번이 틀린 정답지예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공익상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허가해야 되느냐? 자, 오늘날 기속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느냐?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공익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 안 해줘야 되겠죠. 원칙적으로 허가는 기속행위 맞아요.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기속행위가 맞지만 그것을 해줬을 때 심각한 공익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재량이다, 재량. 기속행위에도 재량이 인정된다. 그걸 기속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속행위 부분이 틀렸어요. 기속재량행위이므로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5번 문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질서벌을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입법 재량이 아니다? 아니죠. 법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입법자, 국회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질서벌이나 형벌을 부과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이다. 4번이 틀렸어요. 문제 6번. 재량의 일탈 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녹용 중 전지 3대를 절단 부위로부터 5cm 절단하여 측정한 회분 함량의 밑줄. 자, 회분.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뭔지 좋은 건 아니겠죠? 나쁜 거. 우리 몸에 해로운 횟가루가 들어가면 해로울 거 아니에요? 회분 함량, 해로운 어떤 물질이 기준치를 0.5% 초과했다는 이유로 수입 녹용 전부에 대하여 전량 폐기하라 라고 지시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가? 전부 폐기하라. 야, 이것 중에 고르면 좀 먹을 만한 것도 있을 텐데 전부 폐기하라. 합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잘못 국민한테 들어가면 심각한 국민의 건강상 문제,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량의 일탈 남용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7번 문제. 판단 여지와 재량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학문상으로는 구별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판례는 구별하지 않고 뭘로 본다? 재량으로 본다.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본다. 3번이 틀린 정답지입니다. 구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 거기에 밑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가? 자, 이 예방접종으로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은 게 평소에 지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국가가 강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때문에 부작용으로 죽었는지, 만약에 부작용으로 죽었다라고 인정이 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죠. 핵심은 이 사람의 인정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결정은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주는 수익적 처분이 되는 거예요. 수익적. 그 결정이 있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익적 처분, 대체로 수익적 급부 행정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죠.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음 8번. 재량 행위와 판단 여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이 틀렸네요. 판례는 판단 여지 개념을 인정하는가? 아니다. 판단 여지에 해당할 수 있는 그 불확정 개념 요건상의 불확정 개념 사례들을 다 재량의 일탈 남용으로 보고 있다. 그 재량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 뒤에 그 설명들이 쭉 있고 판례들도 소개해 놨으니까 빠른 속도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테마 4번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해서
분류한 것들을 우리 뒤에도 있고 기본서에도 있으니까 다시 큰 그림으로 분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특별히 설명드릴 게 없는데 몇 가지만 보면 9번 문제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해서 1번의 공유 수면 매립 허가 반드시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잖아요. 없던 권리를 새로 설권해주는 새로 창설해주는 거니까 특허의 성질을 갖습니다. 조세 부과 처분 조세 명령을 받는 거죠. 조세 부과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명에 해당하게 되죠. 3번에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 승인. 학교법인에서 우리 이사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거 좀 인정해 주세요. 이사를 뽑는 기본 행위, 기본적 법률 행위를 했고 그 효과를 행정청이 플러스해서 완성시켜주는, 완성 보충해주는 그 인가이죠. 인가의 성질을 갖습니다. 4번에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관의 만료 통지. 임용기간이 만료됐다라는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예요. 사실의 통지. 이게 준법률행위죠.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특허나 하명, 인가 이런 건 행정청의 의사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가 개입돼 있다. 좀 어렵지만 그걸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당사자 행정청의 의사가 개입돼 있는 것을 법률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마지막 4번은 그냥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의사가 전혀 거기에 개입돼 있지 않아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에서 법률행위 어떤 게 아니다라고 하면 준자를 붙입니다.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래서 4번이 이질적이다. 다음 10번 불법 시위에 대하여 경찰서장은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해산명령 의무를 부과받는 거죠. 빨리 집에 가라라는 명령 하명에 해당하죠. 2번에 하명이다. 다음 11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일부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컨대 이거예요. 투기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땅값이 어제 오늘 내일 막 달라지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실구매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예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 그래서 여기서 토지를 사고 팔 때에는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진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진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고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완성된다. 인가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당사자가 한 기본적 법률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가의 성질을 띱니다. 따라서 틀린 걸 고르라겠죠. 나머지 쭉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해결할 수 있고 3번이 틀렸는데 무효인 토지거래 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면 토지거래 계약이 무효이므로 그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처분도 위법하게 되느냐. 자, 당사자가 매매를 했어요. 매매라는 토지 매매 법률행위. 그랬고 여기에 허가, 토지 거래를 허가한다. 라는 허가. 이거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겠죠? 이걸 보충해서 완성시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인가.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인가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법률행위가 애초에 무효다. 그럼 인가를 내려주면 안 되는데 인가를 내려줬다. 잘못하긴 했어요. 이게 무효니까 인가를 내려주면 안 되는데 인가를 내려줬다. 잘못하긴 했어요. 하지만 인가 자체가 고유한 하자가 없다면 이것을 다투려면 인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투는 거죠. 이게 무효다라면 이게 무효로 확정되면 이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니까 보충할 뿐이란 말이에요. 독자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 이것에 의해서 당연히 인가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둘째 줄에 있는 허가 처분이 인가도 위법한 것이냐. 아니다. 인가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다. 요걸 다퉈야 된다. 요걸. 이게 그래서 다투어서 무효로 확정되면 인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인가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자, 정리하면 기본 행위에 하자가 있고 인가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을 때 당사자는 인가를 다툴 수 없다. 인가가 위법하다라고 다툴 수 없다. 기본 행위만 다투면 된다. 기본 행위만 무효하거나
취소해서 만들어버리면 인가도 날라가 버리기 때문에 권리구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가를 다툴 법률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12번 문제로 가서 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에서 3번이 틀렸습니다. 하명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인가?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명령을 받아서 내가 기부채 납을 했어요. 명령을 받아서 공짜로 준 거, 징역. 이것과 이 사법행위는 별개다. 공법행위와 사법행위는 별개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다음 13번 하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하명은 수익적 행정행위 아니죠. 명령 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이익한 처분이죠.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침익적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는 기속행위가 돼요. 원칙상으로는. 다음 14번 하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하명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인가? 아까 설명을 했죠. 하명에 위반한 어떤 행위는 그것은 사법행위는 별개의 것이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15번 문제로 가서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구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학원의 설립 인가는 강학상의 이른바 인가에 해당하는가? 자, 학원 설립의 인가, 명칭이 인가라고 붙었지만 여러분이 학원을 설립할 자유는 자연적 자유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되는 자연적 자유. 다만 금지했다가 신청한 사람만 살려주는 허가의 성질을 갖는 거죠.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의 성질이다. 인가가 아니라 허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6번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2번 대물적 허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승계된다. 주유소 영업 허가, 주유소 건물을 내가 샀다. 그러면 주유소 영업 허가도 승계되는 거죠. 대물적 허가는 승계된다. 그러나 대인적 허가는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다음 17번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강압상 허가는 수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량행위인가? 자, 수익적 성질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적 자유를 당연히 회복시켜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라고 보죠.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다. 다음 18번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 아니다. 제재, 행정청의 제재를 받을 뿐이지 당연히 무효가, 사법행위는 전혀 별개라고 했어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내가 식당 영업을 했다. 그러면 식당 영업 사람들 돈 주고 밥 사 먹은 거 이게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사법행위는 별개다. 자, 여기까지 받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